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문정권 출신 장관이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정권 핵심들의 구속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블랙리스트 사건 혐의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정당한 보훈 인사고 전 정권이 한 것은 블랙리스트라고 비난하던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이 단죄 받은 것입니다. 이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뻔히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비슷한 종류의 불법적 행위를 저지르고도 사건을 폭로한 제보자에 대해 온갖 비난을 퍼붓고 문재인 정권엔 사찰 DNA가 없다며 진실을 호도하려 한 정권의 뻔뻔함이 법원의 용기 있는 판결로 들통났습니다. 현 정권 출신 첫 장관 구속이란 점에서 또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압박이 극심한 상황이란 점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상식적인 법 적용이긴 하지만 사법부가 처한 현실상 나름의 용기도 필요했던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오래 끌어오던 현 정권 관련 민감한 재판들이 정권 임기 말로 가면서 하나둘씩 인과응보, 사필 규정의 결말이 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의 핵심 측근인 조국의 아내 정경심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의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시키는 판결이 있었는데, 정경심은 구속된 후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결국 다시 재구속되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드러난 증거 앞에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진실을 뭉개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단계였던 현 정권 초기 구속을 면했지만 결국 1심 재판 마무리 단계에선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권력에 힘이 빠지는 정권 임기 말로 다가가면서 구속에 처해지는 상황이 많이 닮았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며 현 정권에 몸 담았거나 담고 있는 전현직 고위직들이 속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의 최측근 김경수의 경우에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김경수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그간 재판을 받아왔고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현직 도지사 신분이 아니었다면 아마 법정 구속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최측근 인물이지만 그 역시 분명히 드러난 범죄 증거들을 언제까지 뭉개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었기 때문에 결국 최종 구속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2심의 선고 결과는 그간 드러난 증거와 진술을 볼 때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정권 눈치를 보고 있는 대법원장 김명수가 이 사건 1, 2심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한다면 본인은 물론 정권이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든 판사가 다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김미리 판사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인권법 연구회 출신인 판사 김미리는 울산 선거 공작 사건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재판다운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정권에 불리한 이 사건 재판에 뭉개기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김미리를 대법원장 김명수는 서울중앙지법에 계속 유임시킴으로써 힘을 실어줬습니다. 친정권 세력이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정권이 위선과 국정무능이 드러나 갈수록 힘이 빠지고 있고 김명수 역시 정권 눈치보기 행태와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고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실 은폐, 진실 뭉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백운규가 영장 청구 단계에선 구속을 면했지만 백운규나 청와대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 산자부 장관 백운규가 그의 공무원들에게 원전 경제성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과 또 청와대가 산자부 고위 공무원에게 직접 경제성 수치 조작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10일 아침 언론에 일제히 보도됐습니다. 전자는 검찰이 확보한 진술이고 후자의 내용은 조선일보가 산자부 등을 취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경수 도지사, 조국 부인 등이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처럼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관련한 청와대와 백운규에 대한 법적 처벌 역시 향후 전개될 재판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의가 잠시 지체될 수 있겠지만 1년여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이 추가로 확보한 불법 증거를 정권이 뭉개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0일 아침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의 핵심 참모인 청와대 최이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이 산자부 에너지실장에게 월성원전 경제성 수치 조작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에도 압력을 넣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산자부 공무원들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은 청와대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공무원들도 일선 공무원들만 구속되고 기소되는 현실에 불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 출신 최이봉이 단독으로 산자부에 이런 지시를 내릴 이유가 없고 결국 그 같은 지시는 문재인의 지시에서 출발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산자부 에너지실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릴 정도면 당시 장관이었던 백운규는 최이봉보다 윗선으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 수사를 통해 이 부분도 밝혀질 것입니다. 비록 백운규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됐지만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려우나 더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검찰이 영장 기각 후 짤막하게 내놓은 성명대로 이 사건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성 조작이 엄연한 사실로 드러난 만큼 청와대나 백운규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최근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진행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의 탄핵 소추는 결국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사법부 법관들을 향한 불안감의 발로이자 겁박성 의미가 있다는 것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